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64번부터 제 2의 모의고사 해설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64번 X3년도의 회계 기록을 검토하는 중 기말 X1년도 기말이 500원이 X2년도는 1000원이 과소, 그쵸? 평가되었다. X1년도와 X2년도의 단기 수익 입출 영향을 물어봤죠. 그러면 X1년도가 있고요. X2년도에 이것도 난이도는 중급입니다만은 맞춰야 되겠죠. 여기 X1년도의 기말이 500원이 뭐가 됐느냐? 과소가 됐고 X2년도는 1000원이 과소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기말이 과소되면 요거 물어봤죠. 요거 쉬웠죠? 자, 기말이 과소되면 이익도 500원이 뭐가 된다? 과소. 30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돼요. 30초. 그럼 여기가 과소면 여기는 뭐가 되죠? 내려올 때 그대로 가고 있고 건너갈 때 반대니까 여기는 500원이 뭐가 된다? 과대가 된다. 내려올 때 그대로죠. 1000원이 과소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될까요? 500원 과소. 여기는 500원 과대 1000원 과소니까 결과적으로 500원이 어떨까요? 500원 과대 1000원이 과소니까 얼마 과소? 500원 과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내려올 때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그러면 500원 과대 1000원 과소니까 결과적으로 500원이 과소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맞춰야 되는 거예요. 65번도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그쵸? 65번도 맞춰야 될 문제. 지금까지 한 건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점은 나와야 돼요. 최소 실수로 있다 하더라도 이 난이도라면 80점 정도는 무난하게 몇 점? 80점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난이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앞에 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보고 나면 어때요? 해설 들으면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그 생각을 했겠지만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5번인데 여기 비용이죠. 수업 시간에 이런 거 기억나나요? 여기는 현금주의, 여기는 발생주의 비용이다. 발생주의. 그래서 현비발 이렇게 오라고 그랬나요? 현비발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어본 건 뭐예요?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무슨 주의예요? 발생주의죠? 손익계산서 비용은 발생주의니까 이거 얼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집어넣어 볼까요? X2년도에 지급한 보험료가 얼마냐? 29,00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박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기초성급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 여기는 기말 성급이 들어가겠고 여기는 기초 미지급이 들어가겠고 미지급은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예요? 기말 미지급 심화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요겁니다. 자, 집어넣으면 기초 성급이 얼마예요? 16,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 성급은 10,000원이 되겠고요. 기초 미지급은 얼마냐? 기초 미지급은 5,000원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 미지급은 기초 미지급이 여기 있네. 기초 미지급이 5,000원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 X2년도 기말이 20,00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 65,000원인가요? 여기가 65,000원에서 15,000원 빼니까 발생주의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얼마다? 50,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갈게요. 자, 66번이 더 어려울 수 있나요? X년도 1월 1일에 기초 현재 자산과 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있는 자산과 부채가 뭐예요? 기초 자산, 기초 부채라는 얘기겠죠. 수익이 116만원, 비용은 196만원일 때 기말의 부채가 50만원이다. 그러면 기말 자산 총액은 얼마냐? 기말 자산 총액은 얼마냐 이거죠. 순손익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자, 여기 자본 계정을 그려보면 자본 계정 들어가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기초 자본이 들어가겠죠.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초 자본은 박스에 있는 게 기초니까 그러면 박스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렇죠? 이게 6가지가 뭐예요? 기초부채지요. 그러면 기초자산이 얼마예요? 기초자산이 300이죠. 기초자산이 300, 그 박스 안에 있는 자산이. 그러면 이제 부채를 빼면 기초부채가 3가지 있나요? 매입채무 50만원, 장기차입금 30만원, 제품보증 충당부채 5만원이니까 50만원, 30만원, 5만원이니까 기초부채가 85만원이죠.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기초자산 6개에서 기초부채 85만원을 빼니까 기초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45만원이 기초자본이 되겠다. 기초자본 45만원. 그리고 수익은 여기 뭐가 나오죠?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은 구할 수 있죠. 뭐에서 뭐 뺀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 뺀 거죠. 그러면 수익은 116만원에서 비용 96만원 빼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20만원이 되겠죠. 당기순이익은 20만원. 이렇게 기초자본 45만원인데 당기순이익이 20만원 벌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슨 자본? 기말자본이 계산되겠죠. 기말자본은 얼마입니까? 65만원이 기말자본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현금 배당, 유상증자는 없어요. 기초자본 45만원에다가 당기순이익 20만원 더하니까 기말자본은 얼마? 65만원이죠. 그러면 이 기말자본은 기말자산에서 무엇을 뺀 거지요? 기말부채를 뺀 것이 기말자본입니다. 그러면 기말자산을 물어봤나요? 기말자산은 모르고요. 기말부채가 얼마 나왔어요? 50만원 나왔나요? 기말부채가 50만원 나왔다. 그러면 기말자산 얼마에서 기말부채 50만원 빼니까 기말자본은 65만원이니까 기말자산은 얼마? 115만원이 기말자산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자, 67번 가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채무 금액은 얼마냐? 기말 매입채무는 얼마냐 이거죠. 기말 매입채무는 얼마냐? 여러분 이거를 T자를 2개를 그려야 되는데요. 매입채무와 상품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 짬뽕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해설에 있는 거랑 같이 풀게요. 자, 박스 보니까 기초 매입 채무는 대변에 80원. 그쵸? 단기 매입액 중 현금 지급은 차변에 350원. 여기 기초 매입 채무가 80원. 여기 현금 지급은 350원. 기초 상품이 차변이죠. 차변에 120원. 기말 상품은 대변에 110원. 그 다음에 매출액이 500원인데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20%니까 원가율은 얼마 될까요? 여러분 이익률이 20%니까 원가율은 80%죠? 80%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 될까? 400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매출원가 400원. 그렇죠? 매출액이 500원인데 이익률이 1에서 이익률 20% 빼니까 원가율은 80%죠. 따라서 원가는 얼마다? 매출원가는 400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매출액 얼마? 500원 쓰시고 여기다가 매출총 이익을 쓰셔도 되죠. 얼마? 매출총이 500원에 20%니까 이익은 얼마? 500원에 20%니까 100원 이렇게 해도 되죠. 즉 여기 매출액 500원 여기 매출총이 100원 500에서 100 빼니까 여기 400원이 남겠죠. 매출원가. 매출액이 500원이니까 이익이 100원 받으니까 매출원가는 얼마? 400원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매출액 500원 여기 매출총이 100원 20%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해설해 본 것처럼 그냥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편할까요? 이게 편한가요? 여기 매출액 500원 그렇죠? 매출총이 100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기말 매입 채무를 물어봤습니다. 기말 매입 채무는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요거 더해서 요거 빼니까 기말 매입 채무는 얼마 나올까요? 120원이 기말 매입 채무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여기 기초 매입 채무 여기 지급의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출액, 매출총이 여기 뭐예요? 기말 매입 채무.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것도 맞춰야 될 문제고요. 다 맞춰야 돼요. 지금 90점은 나와야 돼요. 아닌가요? 제 욕심인가요, 여러분? 90점. 90점. 학원의 최고 득점자가 90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못 맞아도 몇 점은 나와야 돼? 8점은 나와야 돼.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점 정도는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면 다 알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68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물어봤네요. 그렇죠? 말로 해볼까요? 말로.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냥 다 계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뭘 구하느냐? 1번에 보니까 순매출액 물어봤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춰야죠. 1번의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1,000원에서 매출 환입, 매출 할인 200원은 빼니까 순매출액은 얼마? 800원이 되겠죠? 800원.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뺐더니 800원. 두 번째 순매입액을 물어봤고요. 순매입액, 그 다음에 총매입액.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총부터 나오겠죠? 총매입액. 총매입액하고 순매입액은 다르죠. 총매입액은 5번에 있네요. 총매입액은 700원이 아니라 800원입니다. 자, 매입액이 얼마예요? 700원이죠. 매입액 700원에다가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갈 운임은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800원입니다. 그렇죠? 총매입액은 매입액 700원에다가 이게 뭐예요? 매입운임. 이 매입운임은 시도원가에 포함이니까 총매입액은 8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매입액 800원에서 빠지는 거 있겠죠? 뭐뭐 있나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200원 빼니까 순매입액은 얼마? 6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구해볼까요? 매출원가를 구해볼까요?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400원에다가 순매입액 600원을 더해서 기초상품재고액 400원, 순매입액 600원에서 기말상품재고액 얼마? 300원을 빼니까 매출원가는 얼마? 700원. 답은 7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물어봤나요? 매출총 이익을 물어봤죠. 매출총 이익은 여기 있네요. 뭐에서? 순매출액에서 순매출액 800원에서 매출원가 700원을 빼니까 매출총 이익은 얼마? 100원. 그렇죠? 매출총 이익은 200원이다가 아니라 100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69번에 뭐냐? 대손입니다. 대손 이것도 다 맞춰야 되고요. 1분 안에 푸셔야 되는 문제죠. 무슨 충당금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이거를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려울 수 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기초의 대손 충당금. 여긴 뭐예요? 대손 발생, 회수불능, 그 다음에 대손 확정, 대손 발생 떼인 돈. 그러면 친구한테 떼었다가 코물운동 가지고 찾아오죠. 현금 회수가 들어가겠고 여기는 기말 대손 충당금. 시험에 물어보는 것은 거의 99.99%가 무엇을 물어본다? 우리 시험은 여태까지 대손 삼각비를 물어본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박스를 보시죠. X년도 기말에 X년도 뭐가 돼요? 기초의 대손충당금은 37만 2천 원이 기초의 대손충당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에 보니까 얼마가 회수불능됐다? 32만 5천 원이 회수불능됐다. 대손이 확정됐다. 세 번째, 3월 중에 얼마를 회수했다? 8만 5천 원을 회수했다. 기말도 주어졌나요? 매출 채권 잔액 1279만 원에 24만 2천 원으로 충당금을 설정했다. 24만 2천 원. 계산돼 있잖아요. 이게 기말이에요.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이거죠? 얼마? 11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 시험에 99%가 이 대손상각비를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무조건 여러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70번 볼까요?
자,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를 우리 시험에는 나왔죠. 작년에도 건물의 취득 원가도 나왔죠.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봤습니다. 자, 기계장치 구입을 얼마 했느냐? 2만 원이고요. 당연히 기계를 운반하는데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부대 비용이잖아요. 1,000원 플러스 설치하는데 3,000원 플러스 시운전비. 그렇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도 취득 원가에 뭐합니까?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뭐예요? 구입 후 수선비. 여러분, 구입 후 수선비는 어때요? 일상적인 수선 유지한 지출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뭘로 처리해요? 비용. 뭘로 처리해요? 비용. 얘는 삐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대금은 취득원가에서 뭐한다? 차감. 취득원가에서 뭐한다? 차감. 차감이에요. 그러니까 시운전은 얼마 들어갔어요? 그 위에 2,000원 들어갔는데 시운전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매각대금, 팔면 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취득원가에서 뭐한다? 차감. 해설에 나와 있어요. 취득원가에서 차감. 따라서 정답은 3번에 25,5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맞춰야 되는 거죠. 71번. X 1년도 5월 1일 출지세요. 여러분, 사채를 1월 1일 날 발행하지 않고 몇 월 며칠 날 발행했느냐? 5월 1일 날 발행했습니다. 5월 1일 날 발행했다. 액면은 32,000원이고 표시자는 8%, 만기는 5년인 사채를 3만 원에 발행하였다. 이자 지급일은 4월 30일이며 유효이자는 10%. 물어본 건 X 1년도 12월 30일에 이자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첫 해네요. 사채를 5월 1일 발행했고 물어본 건 X 1년도 12월 30일 이자 비용 물어봤으니까 이자 비용은 어떻게 나온다?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입니다. 그렇죠?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인데 지금 기초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그렇죠? 기초 발행 금액이 기초 장부금액이 되겠죠. 기초 장부금액 3만 원 곱하기 유효 이자율 10% 곱하기 12분의 몇인가요? 8개월 이자를 계산해야지. 5월 1일 날 발행했으니까 12분의 8 이거면 되겠죠. 기초 장부금액 3만 원 곱하기 유효이자를 10% 그러면 연이자는 3,000원인데 결산 때 12월 30일 날 이자 비용을 물어봤으니까 12분의 8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5월 1일 날 발행했으니까 8개월 이자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2,000원인가요? 2,000원. 난이도 중은 아니고요. 하가 되겠습니다. 자, 72번. 맨 끝에 보니까 물어본 게 뭐예요? 저가법을 적용했을 때 매출원가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각각 얼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이 난이도가 중이 되겠네요. 난이도 상이 거의 없었어요. 자, 뭘 물어봤느냐면 여기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0이 되겠고 매입액은 얼마냐? 매입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재고자산은 뭘로 평가한다? 저가로 평가합니다. 뭘로 평가해요? 저가로 평가합니다. 박스 보니까 품목이 A 상품, B 상품, C 이렇게 항목별로 평가하잖아요. 그쵸? 취득원가가 나왔고요. 현행 대체원가가 나왔고 순실원가는 까치인데 이때 중요한 건 상품의 시가는 뭘로 하겠다? 순실원가는 까치니까 현행 대체원가를 지워버리세요. 자, 여기는 취득원가고 자, 여기는 취득원가, 여기는 현행 대체원가가 나왔고 여기는 순실원가는 까치가 나왔죠. 그쵸? 그럼 여기서 상품의 시가는 뭘로 하겠다? 순실원가는 까치로 하겠다, 시가를. 그래서 여기서 현행 대체원가는 뭐다? 삐끼다 이거죠. 삐끼. 삐끼입니다, 삐끼. 그러면 A 상품과 여기 A 상품, B 상품
C 상품의 저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저가. A의 원가는 20만 원인데 순실현가는 가치가 23만 원인가요? A의 취등가 20만 원이고 순실현 가치가 23만 원이니까 저가는 얼마? A의 저가 20만 원. B 가겠습니다. B는 취등원가가 15만 원인데 현행대체원가는 볼 것 없겠고요. 그 다음에 순실현가는 가치가 얼마냐? 11만 원이니까 이렇게 취등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저가 얼마? 11만 원. 여기는 20만 원. 저가예요. 저가 20만 원. 여기 15만 원, 11만 원. 저가는 11만 원. C 가겠습니다. C의 원가는 30만 원인데 C의 순실현가는 가치는 29만 원이니까 저가 얼마? 29만 원 되겠죠? 그러면 20만 원, 11만 원, 29만 원 저가니까 재고자는 뭘로 평가해요? 저가. 11만 원, 29만 원, 40만 원, 20만 원이니까 기말의 재고액은 얼마? 60만 원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나요? A의 저가 20, B의 저가 11, C의 저가 29. 따라서 기말은 저가법으로 평가하니까 6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440만 원이 매출원가. 이게 우리 시험 작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19회 때 출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물어봤느냐? 평가 손실은 얼마냐 이거죠. A는 가격이 떨어진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평가 손실 없죠. 가격이 높은 것은 이익으로 계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치? 평가 손실 없잖아요. 가격 하락한 게 없잖아요. 평가 손실 없고. B는 15만 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11만 원이니까 평가 손실 얼마? 4만 원. 하락했죠? 4만 원. C는 30만 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29만 원이니까 얼마 하락했다? 만 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 5만 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72번까지 뭐가 나왔나요? 재무회계 파트가 끝났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이제 원가액에 8문제 남았는데 보겠습니다. 자, 73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상기 자료에 의하여 무슨 원가를 물어봤나요? 매출 원가를 물어봤다. 그럼 박스에 보니까 재료, 제공품, 제품이니까 뭘 그려라? 짬뽕. 뭘 그리라고요? 짬뽕. 짬뽕입니다.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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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재료의 이렇게 기초죠? 기초가 원재료 10만원, 제공품 14만원, 제품의 기초가 11만원이니까 모든 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초는 얼마? 35만원 되겠죠? 자, 기말 더 해볼까요? 기말 원재료에 기말 12만원, 제공품에 10만원, 제품에 7만원이니까 기말 재고자산은 29만원입니다. 됐죠? 두 번째 박스로 갑니다. 원재료 매입액. 매입액은 차변에 100만원. 매입액은 차변에 1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남았나요? 직접 노무비. 공장에서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가 5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남았나요? 간접 노무비. 간접비죠. 간접 노무비. 알바비. 알바는 어때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잖아요.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이게 두 개 묶어서 뭐라 그래요? 제조 간접 원가가 되겠죠. 제조 간접 원가. 그렇죠? 공장에서 발생한 간접 노무비,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감가상각비 20만원, 14만원이니까 34만원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세일즈 코스트인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매출 원가 얼마 나와요?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함정 뭐예요? 영업부 사원 급여 나왔나요? 미음에 영업부 사원 급여는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관리 비용이잖아요. 영업부잖아요, 영업부.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만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영업부 사원 급여는 관리 비용입니다. 비용이잖아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혹시 시험에 안 나왔지만 영업부는 뭐예요? 본사에서 발생한 급여는 관리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판매 관리비예요. 비용이니까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4번에 보니까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원가 행태 즉 조업도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가 아니라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로 구분한다. 뭐라고요? 고정비 또는 고정 원가 또는 변동 원가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맞나요? 답은 2번. 10초 만에 풀 수 있잖아요. 총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그렇죠? 때리면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감소.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고정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감한다. 여러분 고정비는 어때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일정. 이거 아시죠?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되겠고요. 4번에 고정비의 전형적인 예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이건 뭐예요?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가 되겠죠. 변동비예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내면은 변동 원가. 변동비잖아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정비의 전형적인 예가 뭐 있을까요? 보급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고정비에 속합니다. 집세에 임차료가 생각나셔야 돼요. 5번에 생산량과 관계없이 단위당 고정비는 항상 일정하다. 틀리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뭐예요? 감소. 생산량이 감소되면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증가.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뭐예요? 반비례.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생산량이 감소되면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증가. 즉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자, 75번에 보니까 특별주문을 수락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특별주문을 수락할 거냐 거절할 거냐. 이렇게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수익을 무슨 수익이라고 그래요? 증분수익이라고 합니다. 증분수익. 자, 아이스크림 몇 개 만들어 달라요? 10,00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10,000개 좀 만들어줘. 그렇죠. 얼마에 만들어 달라요? 700원인가요? 70원인가요? 70원에 만들어줘라 이거죠. 그러면 증분수익은 얼마가 되나요? 70만 원인가요? 10,000개 곱하기 70원이면 증분수익은 70만 원입니다. 이렇게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원가가 발생하겠죠? 증분 원가가 발생하겠다. 제일 먼저 뭐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변동원가 발생하겠죠? 자, 10,000개를 만드는데 한 개당 변동비 얼마 들어가나요? 60원. 그럼 변동원가는 60만 원이 변동비가 발생하겠죠. 한 개당 변동원가는 60원. 그러면 이렇게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무엇이 발생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추가 비용이 한 개당 얼마 발생한다? 5원 발생하겠죠. 그러면 5만 원이죠. 그럼 나는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변동원가가 60원. 추가 비용이 5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들어가요? 65원. 그래서 증분원가는 65만 원. 수익은 70만 원이고 증분원가는 65만 원이니까 뭐가 크다? 증분수익이 크다. 그렇죠? 70만 원, 65만 원이니까. 그러면 5만 원만큼 이익이 뭐 할 것이다? 이익이 증가한다. 5만 원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가면 이게 뭐예요? 결합원가입니다. 결합원가 계산인데 물어보니까 뭐예요? 순실현가치법에 의해서 결합원가를 배부하는데 C에 배부되는 결합원가가 450만 원일 때 결합원가 총액을 물어봤네요. 줄 쳐야 돼요. C에가 부담할 결합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결합원가 총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각 제품에 무엇을 계산해야 되느냐? A와 B와 C의 순실현 가치를 계산해야 되겠지. 자, 이런 제품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산품이라고 그랬죠. A, B, C의 순실현 가치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암산해 볼까요? 수량은 110개인데 판매 가치는 2만 원이니까 220만 원이죠. 맞나요? 판매 가격은 220만 원인데 추가 공비를 빼야지. 추가 가공원가와
판매비를 차감해야죠. 그러면 220만 원에서 추가 가공원가 10만 원 빼니까 A 제품의 순실현 가치는 얼마냐? 순실현 가치는 200, 바로 계산할게요.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B의 순실현 가치는 120개인데 한 개당 판매 가격은 6만 원이니까 판매 가치는 720만 원에서 추가 가공원가 20만 원 빼니까 B의 순실현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C 갈게요. 수량은 50개인데 판매 가치가 8만 원이니까 판매 가격은 400만 원에서 추가 가공원가 10만 원 빼니까 순실현 가치는 얼마? 3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순실현 가치 합계는 얼마가 될까요? 요거 더하면 600에 700이니까 순실현 가치 합계 얼마? 1,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합원가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몰라요. 결합원가 총액 곱하기 C예요. C. 결합원가 총액 곱하기 순실현 가치 합계 얼마? 1,300만 원 분의 1,300만 원 분의 누구 거? A 거? 누구 거? C 거. C 거 얼마? 390만 원인가요? 이렇게. 그쵸? 그랬더니 C의 결합원가가 얼마 남았다? 450만 원이 C의 결합원가라는 얘기죠. 그쵸? 결합원가 총액 몰라요. 곱하기 순실현 가치 A, B, C 순실현 가치 1,300만 원 분의 C 제품의 순실현 가치 390이니까 C의 결합원가는 450이다. 이때 결합원가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390만 원 나누기 1,300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30%인가요? 그러나요? 맞나요? 30%? 390 나누기 1,300 390, 39 나누기 130 390만 원 나누기 1,300이니까 30%죠. 그러면 결합원가 총액의 30%가 450이니까 450만 원 나누기 0.3 450만 원 나누기 0.3 하면 결합원가 총액은 얼마? 1,500만 원이 되겠네. 맞나요? 1,500만 원. 답은 4번. 만나보세요. 결합원가 총액 1,500만 원 곱하기 1,300만 원 분의 C의 결합원가 C의 순실현 가치 390이니까 C의 결합원가는 450이다. 그러면 450에 1,500에 30%가 450이니까 450 나누기 0.3 하면 결합원가 총액은 얼마? 1,500. 이렇게 해서 결합원가 총액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에 한 번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77번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느냐? 2년 동안에 총 고정비와 단위당 변동이 없다면 그치요? 총 고정원가와 단위당 변동비를 고저점법에 의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무엇을 계산해야 되느냐? 단위당 변동비를 구합니다. 그쵸? 그러면 고점의 총원가와 저점의 총원가를 비교해서 단위당 변동비를 추정합니다. A라고 할게요. 단위당 변동비. 그냥 한글로 쓸까요? 단위당 변동비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최고입니다. 최고일 때 총원가는 500만 원입니다. 최저의 총원가 500만 원이고 최고의 생산량 몇 개? 2,000개입니다. 고점. 자, 저점은 얼마예요? 650만 원. 아니지. 고점이 650이구나. 그죠? 죄송합니다. 최고 저업도 총원가가 650만 원. 생산량 몇 개예요? 생산량 3,000개. 이건 고점. 저점은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몇 개? 2,000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빼니까 150만 원 나누기 1,000개. 그쵸? 150만 원 나누기 요 차액 150만 원 나누기 1,000개 하니까 단위당 변동비는 얼마로 추정이 된다? 1,500원이 단위당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계산하느냐? 단위당 변동비 다음에 총 고정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고정비. 자, 총 원가에서 뭘 빼요? 자, 이거 19회가 됐던 문제집이든 나오죠. 총 원가에서 뭘 빼면 돼요? 변동비를 빼면, 총 원가에서 변동비를 빼면 고정비가 나오는데 총 원가가 얼마냐? 650이죠. 고점일 때, 최고일 때.
최고일 때 총원가 650만 원이죠. 몇 개? 3,000개.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예요? 1,5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총원가 고점일 때 총원가 650만 원에서 변동비 3,000개일 때 단위당 변동비 1,500원 곱하니까 변동비는 3일에 355, 450만 원이니까 고정비는 얼마가 된다? 총 고정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X 3년 뒤는 고정비가 몇 프로 증가한다? 20% 증가할 경우에 생산량이 2,500개일 때 총 제조 원가는 얼마로 예상이 되는가 이거죠. 그러면 이 고정비가 내년에는 몇 프로 증가된다? 20% 증가됐으니까 1.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이익률 20%니까 아니 20% 증가한다고 그랬나요? 20%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20%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200만 원 곱하기 120% 1.2 그러면 고정비는 얼마? 고정비는 240만 원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총원가 Y는 총원가 고정비 240만 원 고정비 240만 원 플러스 변동비가 몇 개 생산한다? 2,500개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예요? 1,500원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240만 원이 뭐예요? 고정비 240만 원에 변동원가가 내년에는 2,500개 생산하고자 한다.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나? 1,500원이다. 그러면 총원가는 얼마 나올까? 이게 375만 원인가요? 요거 2,500개 곱하기 2,500개 단위당 변동비니까 375만 원이 되겠죠. 375만 원. 그러면 고정비 240에 변동원가 375만 원이니까 정답은 얼마냐? 615만 원이 총 제조 원가는 615만 원이니까 답은 2번 반드시 확인해야 될 그런 원가액의 문제입니다. 자, 78번 가겠습니다. 78번에 종합원가 계산에서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에서 뭘 물어봤느냐? 기말정품을 물어봤습니다. 무슨 법을 하라고 그랬나요? 선입선출법이죠. 공식 기억나나요? 선입선출법은 기말정품은 어떻게 된다?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말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평균은 초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말. 이 문제 맞춰야 돼요. 이 문제 맞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말.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보면 제로 원가와 가공 원가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로 원가와 가공 원가의 월말 정품을 평가하겠습니다. 각각 계산하셔야 돼요. 왜? 얘는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니까 무조건 100%가 아니에요. 그리고 100%가 아니다. 가공 원가는 죄송합니다. 제로 원가는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되면 완성도를 몇 프로로 봐라? 100%. 가공료는 언제나 뭘로 하겠다? 완성도로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제로 원가는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됐다면 완성도를 몇 프로로 보세요? 100%. 그러나 가공 원가는 제조 진행에 따라 소비되니까 완성도로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 해볼게요. 자, 제로 원가의 당이 얼마냐? 제로 원가의 당이 44만 원 곱하기 해놓은 거예요. 제로비에 당 44만 원 곱하기 완성품 수량이 8,000개 되겠고요. 기말정품 수량이 세 번째 점 월말 정품 수량이 1,000개인데 완성도가 100%니까 1,000개 마이너스 초가 몇 개인데 1,000개인데 완성도가 100%니까 1,000개분의 1,000개 이렇게 되겠죠. 1,000. 자, 제로비에 당 44만 원 곱하기 완성품 수량 기말정품 수량이 1,000개인데 완성도가 100%니까 1,000개 초가 1,000개인데 100%니까 1,000개분의 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44만 원 나누기 8,000개인가요? 8,000개. 44만 원 나누기 8,000개 하니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얼마? 250원인가요? 금액 나누기 수량. 요거 금액 나누기 수량이니까 완성품
환산량 단위 원가는 250원 곱하면 되겠죠. 그럼 월말 정품 환산량 1000개에다가 250원 곱하니까 제로 원가에 월말 정품은 얼마? 2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가공원가 세워보겠습니다. 가공비의 당입니다. 가공원가의 당 이렇게 제로 원가와 가공원가를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완성도가 다르잖아요. 가공원가는 가공원가의 당이 얼마냐? 가공원가의 당이 164만 원 곱하기 164만 원 곱하기 완성품 수량 몇 개? 8,000개 플러스 완성품 수량 8,000개 플러스 기말정품 수량이 1,000개인데 기말정품 수량이 1,000개인데 완성도가 50%니까 환산량 몇 개? 500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왔나요? 기말정품 수량 1,000개인데 완성도가 50%니까 환산량 500개. 그 다음에 초가 몇 개인데 기초도 1,000개인데 완성도가 30%니까 환산량으로 치면 몇 개? 300개 분의 5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나요? 1,000개 분의 월말 정품 수량 1,000개인데 완성도가 50%니까 환산량 500개 1,000개인데 완성도가 30%니까 300개 분의 500입니다. 그러면 이 164만 원 나누기 8,200개인가요? 164만 원 나누기 8,500, 300이니까 8,200개로 나누니까 완성품 환산량 단위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200원? 200원. 164만 원 나누기 8,200원이니까 200원입니다. 완성품 환산량 200원. 그러면 기말정품 환산량 500개에 200원이면 얘는 얼마? 10만 원 되겠죠. 가공가에 월말 정품은 얼마다? 10만 원이다. 따라서 두 개 더하니까 월말 정품은 얼마? 35만 원 되겠습니다. 쉽게 나오면 제로 원가에 월말 정품을 물어볼 수 있겠고 또한 가공가에 월말 정품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세트로 35만 원 이렇게 돼서 풀어봤습니다. 답은 4번에 35만 원이었습니다. 자, 79번 보겠습니다. 79번은 뭐냐? 맨 끝에 보니까 손익분기점 수량입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입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어떻게 구하죠? 고정비를 뭘로 나누라? 고정비를 공원, 이익은 공원 뭐예요? 이익률로 나누죠. 수량일 때는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을 물어보면 고정비를 뭘로 나눠요? 공원 이익. 그러나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물어보면 고정비를 뭘로 나누라? 공원 이익률. 제일 먼저 공원 이익을 계산해야 되겠죠. 매출액이 얼마냐? 몇 개 팔아요? 1,100개. 판매 가격은 2,000원이니까 매출액은 20만 원입니다. 매출액이에요. 뭐라고요? 매출액은 20만 원이고 변동원가 얼마 나올까요? 변동원가가 볼까요? 의자사업부문 제조원가 명세에 나타난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넘어원가. 여러분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넘어원가는 뭐예요? 변동원가가 10만 원과 5만 원이니까 변동원가는 15만 원이죠. 그러면 공원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5만 원입니다. 공원이익은 얼마라고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볼까요? 나머지 제조비용 3만 원은 뭐다? 고정비다. 나머지 3만 원은 제조비용 3만 원은 고정비다. 그럼 세워볼까요? 고정비 얼마? 3만 원. 그렇죠? 3만 원 나누기 고정비 3만 원 나누기 뭐예요? 공원이익률 계산해야지. 답이에요. 공원이익률 어떻게 될까요? 이 공원이익은 매출액의 몇 퍼센트고 이거지. 공원이익은 전체 매출액 20만 원 중에서 매출액 20만 원 중에서 얼마 이익 받나요? 5만 원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4분의 1이니까 몇 프로? 공원이익률은 25%, 0.25가 되겠습니다. 0.25.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몇 프로예요? 이거 15만 원은 20만 원은 몇 프로? 변동 비율은 75%죠. 그렇죠? 15만 원, 20만 원 전체 몇 퍼센트야? 75%. 5만 원은 전체 몇 퍼센트야? 25% 이렇게 되는 거죠. 수량일 때는 공원이익으로 나누겠지만 손익분기점 판매액은 얼마냐?
그러면 고정비를 뭘로 나눠요? 공원 이익률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고정비 3만 원 나누기 공원 이익률 0.25가 되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가 되느냐? 손익분기점 판매액은 12만 원. 이렇게 12만 원.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80번에 보니까 뭐예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죠.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직접 배부법이 있고 뭐가 기억나요? 단계 배부법 그리고 상호 배부법인데 상호 배부법은 연립방정식을 써야 되니까 이건 직접 배부법입니다. 무슨 배부법? 직접 배부법. 여기가 무슨 부분이에요? 보조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는 무슨 부분? 제조 부분이 발생하겠죠. 일단 써보고 찾아봐요. 가리키는 선임마다 좀 틀리겠지만 보조에 뭐가 있느냐? 여기는 동력부문비가 있습니다. 동력부문비가 얼마입니까? 30만 원. 정규요금이 30만 원 나왔죠. 그 다음에 보조부문 누가 있나요? 수선부문비. 수선부문비에서 발생한 원가는 얼마입니까? 14만 원. 동력에서 30만 원. 수선에서 14만 원 발생했습니다. 절단은 여기가 절단은 40만 원 쓸 거 없어요. 뭐로 써요? 40. 여기가 조립이 얼마? 30만 원 쓸 거 없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만 배부하잖아요. 여기와 여기만 배부하죠. 여기 배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통행 금지입니다. 여기와 여기에만 배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동력 부문비가 배부 기준이 뭐예요? 킬로와트인데 여기는 몇 킬로와트? 절단해서 600킬로와트 사용했고 여기는 400킬로와트 사용했고요. 여기는 500킬로와트 사용했다. 이건 줘, 안 줘? 안 줘. 100%가 아닙니다. 600킬로와트 사용했고 여기가 400킬로니까 6대 4. 6대 4. 그러면 6대 4니까 60% 40%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30만 원에 60%니까 여기서 동력분비 중에서 제조분에 배부할 금액은 18만 원. 40만 원, 30만 원에 여기는 400kW니까 100분의 1000분의 600, 1000분의 400이니까 40%니까 얼마? 1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쉽잖아요. 난이도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수선 갈게요. 수선이 분부에서 14만 원 발생했는데 여기와 여기만 배부하겠죠. 그렇죠? 여기와 여기만. 여긴 배부 안 해요. 이렇게 통행 안 한다고요. 여기와 여기. 그러면 14만 원 중에서 수선비는 수선했으니까 절단에서는 몇 회 했나요? 수선을 40회 했고요. 여기서는 몇 회 수선했나요? 60회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0회는 줘, 안 줘? 안 줘? 안 줘. 그럼 역시 100분의 40, 100분의 60, 4대 6이죠. 4대 6이니까 40%, 60%. 14만 원에 40%니까 4에는 4, 4, 46, 여기는 56,000원. 또 14만 원에 60회, 60%죠. 4일은 6일은 6, 4, 24, 84,000원이죠. 그럼 물어본 게 뭐냐 이거죠. 물어본 게 뭐예요? 제조 부문 중에 제조 부문 중에서 절단 부문의 보조 부문의 원가. 그러니까 보조 부문 중에서 동력 부문비 맞나요? 절단 부문에 여기 있네. 보조 부문 중에서 절단 부문의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냐? 얼마죠? 여기 18만 원, 여기 56,000원이니까 정답은 얼마? 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36 이렇게 되겠네요. 동력에서 얼마 보조했어요? 노란 거 18만 원. 수선에서 얼마 보조했어요? 56,000원. 그러면 보조 부문 중에서 절단 부문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 18만 원과 56,000원이니까 얼마? 23만 6천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또는 보조 부문 중에서 조립에 배부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냐? 그러면 12만 원하고 8만 4천원이니까 20만 4천원인가요? 12만 원, 8만 4천 원, 20만 4천 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보조 부문 중에서
제조 부분에 배부될 금액 얼마? 236. 또 보조 부분 중에서 조립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 20만 4천 원. 이렇게 해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2의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혼자 볼 때는 60점, 50점 또는 70점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저랑 설명을 같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90점은 맞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80점 정도는 나와야 되는 난이도였고 또는 90점. 너무 쉽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일회고사, 모의고사 보시고 이건 난이도 실패했다 이렇게 평을 내리신 분 계시겠지만 그분들 100점 맞으셨나요? 100점? 또는 50분 안에 다 푸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재서 푸는 게 정확한 거고요. 어쨌든 이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몇 점? 8, 90점은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난이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5월달은 굉장히 제가 어렵게 추천합니다.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게 내고요. 굉장히 지문이 길게 내서 도저히 시간 안에 다 풀 수 없게끔 제가 5월달에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회 정도 수준으로 아마 낼 수도 있습니다. 지문 굉장히 길어요. 계산 문제도 아마 30문제 이상, 우리 17회 때 계산 문제가 31문제, 31문제, 분계 하나, 계산 이론 8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마 17회 가까이 난이도 조절해서 5월달에는 좀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한다 라고 참고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모의고사는 뭐예요? 점수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최소한 80점, 90점 정도 맞출 수 있는 난이도였다 라고만 전하면서 이렇게 모든 이해분 회계원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3회 때 모의고사 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